엄격히 말하면 우리 외교광장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다 아는 이야기고 또 결론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전략도 다 길이 보이는 건데 제가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12.3 계엄 이후로 또 최근에 조희대의 그 사법부 내란을 통해서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압력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아주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해방 이후로 우리나라를 지배해온 지배계급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란 세력들을 일망타진하면은 자연히 평화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결국은 저는 이 이재명 정부의 탄생은 역사의 물줄기라고 봅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분출했는데 그 역사의 물줄기는 평화로 귀결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간단하게 좀 어떻게 누르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남북 관계가 이렇게 파탄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당연한 기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담대한 구상 했었지만은 실제로 과거 우리 정부에서 계속했던 비핵화 전략이랑 별 차별이 없었습니다.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서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지금은 결국은 남북 관계가 파탄된 것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지 못한 한미일 편향 외교가 빚은 결과물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우리 김용현 교수님이랑 같이 캠프 데이비드 워싱턴 서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북한서 얼마나 웃기게 생각했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여기 이거 중요합니다. 9.19 군사 합의 파기했는데 제가 외통에서 질의를 했는데 최근에 김용현이 그 계엄을 구상했다는 그 사람이 대북 전단 살포 이야기가 원전 타격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외통에서도 주장했지만은 이거 외환 유치제에 해당한다. 정말로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외환 유치제도 우리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9.19 군사 합의 최근에 또 김포 파주 지역에 접경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고 제발 대북 방송 중단시켜달라.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2020년 6월 7일 날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북한 지역 6개 지역을 위험 지역이라 선포하고 대북 전단을 뿌리려는 자, 들고 다니는 자 해서 우리가 막았는데 그때 막았을 때 김포 월곶에 갔더만은 우리 접경지대에 계시는 이장 출신 할아버지 경로당에 앉아서 그때 정세균 총리랑 같이 갔는데 접경지대를 위해서 당신들이 뭘 해준 것을 무엇을 해주냐 우리 아무것도 기대 안 한다. 평생 처음이다. 대북 방송 없는 날을 오늘 처음 봤다. 계속 50몇 년 이후로 계속 듣다가 2018년 군사 합의 이후로 대북 방송이 안 들렸거든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김포 지역은요 DMZ가 없잖아요. 1.1km 바로 1.8km 바로 들리거든요. 파주나 연천, 강원 쪽 가면 DMZ가 있기 때문에 방송 소리가 중간에 김포 지역은 강화도 지역은요 바로 들립니다. 지금도
뉴스 봐서 알겠지만 난립니다 아마. 밤에 북한에서 요즘 뭐 쉬는 소리도 막 들려주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의장 만났는데 이것을 국방부에서 대북 방송을 먼저 중단하면 우리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답도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기결이죠. 이제 미국을 이제 최대 주적으로 규정하기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최대 주적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했고 이때만 해도 밑에 보십시오. 한미연합훈련 최신무기 도입 중단하면 관계를 회복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진행되지 않았죠. 다 아시는 이야기죠. 실제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실제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2022년 9월 8일인데 핵무력 정책에 대한 법령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제 비핵화 협상 종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강경 노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죠. 이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일 관계가 아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다. 두 교정국의 관계로 이제 교착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북 창구가 없어져 버렸죠. 대북 창구가 없어져 버리고 어떤 분들은 저보고 두 개의 적대 국가니까 평양에 외교부를 대사관을 만들어서 내보고 평양 일대 주주제 대사로 가서 남북 관계를 좀 잘해봐라 하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천에 가면 DMZ 안에 평화농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있을 때 북한 저는 그때 이재명 대표하고 설득할 때 모심을 때 저 산등성이 너머로 북한 인민들이 장화 신고 와서 못 신고 또 추수할 때 와서 쌀 다 가져가게 하자. 그래서 평화농장을 만들자 했는데 이제 9만 평의 농장을 만들었는데 54년 이후로 한 번도 그 정말로 옥토인데 한 번도 개간 안 해가지고 정글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랙터 11대가 들어가가지고 3개월 동안 그 나무를 정글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는데 했는데 지금은 올해 3년째인데 저는 모심을 때도 가고 농사 지을 때도 추수할 때도 가는데 너무 비옥합니다. 생산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정립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주기 위해서 정립하고 있고 거기 이제 군남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군남댐 홍수 조절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예산을 좀 주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없애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혼자 힘이지만 계속 경기도 찾아다니면서 계속 그런 일을 했는데 제가 머리를 좀 짧게 깎았는데 제가 해병대 장교할 때 이걸 상륙 돌격형 머리라고 하는데 예, 남북 관계는 브레이크스루랍니다. 브레이크스루가 이제 고급적으로 번역하면 진전이지만 뚫고 깨고 뚫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남북 관계는 깨고 뚫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은 긴 이야기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적대주국과 교정국 관계, 우관계 잘했어. 신뢰 회복을 하자. 우리 아까 외교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결론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지금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여튼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내란 사태의 종결은 민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종착역이 평화이기 때문에 좀 좋은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말로 점진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잘 준비해 나겠지만은 쉽지 않은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재명 대표하고 한 것들이 경의선 개통식, 경원선 개통식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했는데
정부에서 자꾸 반대를 해서 못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북한은 항상 김정은 저쪽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지금은 적대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단숨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평화로 가는 길들이 잘 열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정부의 탄생이 역사의 물줄기다. 그 역사의 물줄기의 그 종착역은 평화이기 때문에 뭐 희망을 가져도 좋다는 말씀은 하지 않겠지만은 희망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